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 분야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빅데이터 처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지능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막대하게 많이 늘어나니 데이터의 양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ICT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 기존의 DBMS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도 빅데이터 기술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IoT 기술을 기반으로도 우리가 데이터가 많은 양의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 관리 운영해서 학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기술들을 빅데이터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요. 1970년대부터 대형 컴퓨터가 등장하고 1990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스마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도 우리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2010년도 이후부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지는데 이러한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규모, 유형, 특성도 함께 바라봐 볼 건데 데이터의 규모도 우리 1990년대 말에는 엑사바이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2010년대 말에는 제타바이트 정도의 크기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는 제타바이트가 본격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011년 대비 50배 증가된 형태의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도에는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어요. 11년도 대비 2020년에 9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50배가 증가한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유형 바라봐 보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 유형은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는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형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사무 정보들, 우리 값을 갖고 있는 거, 수치화된 데이터들 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형 데이터가 어떤 텍스트, 숫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 영상, 소리 아니면 우리 그림과 같은 형태 딱 어떠한 숫자로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사물 정보나 인지 정보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값들을 받아내기 때문에 유형 또한 다양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특성도 원래는 정형 데이터 기반의 구조화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소셜 데이터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 처리가 필요하다, 정보 추출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일컫더라라고 큰 개념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야기한다. 데이터를 유통,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포함하더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빅데이터의 특징은 많은 양의 대량의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할 건지, 어떻게 분석할 건지,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들 전체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유기적 순환에 의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결국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값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대표적인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2-1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맥킨지사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존의 DBMS로는 제한이 있다,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트너사에서는 향상된 시사점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의 고속 및 다양성을 가지는 정보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많은 용량,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조금 더 나은 시사점, 더 나은 정보, 내가 더 원하고자 하니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니 비용 효율적인 기술들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키피디아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셋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의 DB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DBMS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전략위원회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용량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함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내고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요.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집합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기술 및 도구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기존의 DBMS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함의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 과정, 관련된 것들이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와 이것을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를 유통 및 활용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나타낸다. 즉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대의 플랫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 계속 들으셔서 이해하셨겠지만 우리 다양한 형태의 많은 양의 데이터, 기존의 DBMS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세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을 일컫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배경 이야기해보면 기술의 발달과 비용 저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했고 그림자 정보와 사물 정보 증가 등의 ICT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저장해야 될, 활용해야 될, 분석해야 될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데이터의 양도 많아진 ICT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빅데이터의 전문 역량과 기술을 더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주목되었다. 아, 우리 데이터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네.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없을까? 더 좋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을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방법들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새로운 ICT 패러다임이 견인되고 있는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니 데이터를 잘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하는 기술이 굉장히 초점을 맞춰왔다, 포커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ICT 패러다임이 변화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왔고 그리고 저장 매체나 대역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도 비용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들이 많이 증가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측면이었고 이때 빅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출현하면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3번,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낼 수 있는 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새로운 ICT 패러다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빅데이터다. 결국에 지능화 사회에서의 핵심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DBMS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지금 오늘날의 빅데이터 환경을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정형화된 수치된 값을 중심으로 관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서는 비정형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문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영상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SNS와 관련된 데이터, 위치 기반의 데이터들, 그 외에도 웹상에서 떠돌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의 하드웨어는 고가였어요. 저장 자체가 굉장히 비쌌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장비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RDBMS라고 얘기하는 관계형 DBMS 그리고 통계 패키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한 형태가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에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나 무료 통계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류할 때 이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더라라는 거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규칙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럼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 값이나 고정된 체계, 스키마가 없는 것을 의미하더라. 스마트 기기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것들로 생성되는 소셜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IoT,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생성되는 위치 값이나 센서 데이터 값 같은 형태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반정형 데이터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XML이라든지 HTML이라든지 메타데이터와 스키마를 포함하는 형태의 파일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다. 완전하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서는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고 반정형 데이터도 포함하고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속성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 속도,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규모 자체가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속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더 개선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3V라고 이야기하면 규모, 속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IBM에서는 여기에 정확성 그리고 가치, 시각화 바이럴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총 7V라고도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거는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특징을 우리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ICT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해서 제타바이트 시대로 도입된 형태 그리고 다양성 우리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증가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유형 자체가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속도적인 측면에서 센서, 모니터링 등 사물 정보와 스트리밍 같은 형태 실시간 정보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생성이나 데이터가 유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었고 처리 및 분석하는 속도도 빠르게 증가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정확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함에 있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치 같은 것도 우리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서 우리 빅데이터 기술 결국에 많은 양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중에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결과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리 구글에서는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하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공개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둡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는 적은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높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형태의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처리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형태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데이터는 소스 위치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수집 또한 소스의 위치에 따라서 내부 데이터 수집과 외부 데이터 수집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됐고 그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잘 저장시켜 놔야겠죠. 나중에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잘 저장시킬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저장 관리는 데이터를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처리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처리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하둡이나 아니면 R이나 NoSQL 같은 형태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인 대표적인 분석 기법 중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형태 아니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같은 형태로도 우리가 이 정리되어 있는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값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 기술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 8-22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소스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할 거고 이거를 나중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거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참고해서 우리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가치 있는 결과값을 도출해내면 이것을 모든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인지하기 편하게 표현해주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대규모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문서에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웹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에서 생성되는 웹에 대한 기록, 로그 정보나 검색어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이 추출하는 것. 내가 웹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추출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 평가, 태도, 감정 등을 분석해내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사람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표현해주는 것까지가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의 처리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구글사의 검색어, 시청 동영상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구글 트렌드 사용 화면 한번 봐보시면요. 우리 맨 왼쪽에 미국 지도가 있습니다. 미국 지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검색한 많이 찾아본 주는 어디인지, 킴 카다시안을 많이 찾아본 주는 어디인지 표현해주는 형태의 데이터 분석도 제공하고 있고요. 월드컵과 관련된 거, 풋볼, 아메리카 풋볼과 관련된 검색어를 기반으로도 우리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서 처리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글 트랜슬레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 GPT가 등장하기 이전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사의 무료 다원역 기계 번역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기계가 알아서 번역을 해줘요. 영어를 통해 영어를 한국어로도 번역해주고 영어를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해주고 아니면 이게 영어인지 아닌지 스스로 감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되는 형태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슈퍼컴퓨터 왓슨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왓슨은 IBM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리 자연어 형식으로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우리가 자연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관심을 가졌던 구매했던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이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동물과 관련된 영상을 더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휴식 영상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어떤 영상을 더 오래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그 예상되는 항목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 시스템들 또한 우리가 이야기했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들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4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